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지난번에는 미중 간의 그 관세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연속해서 미중 간의 그 기술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미중 관세 전쟁에 관련해 갖고 사실 우리가 관세 전쟁 또는 무역 전쟁 또 기술 전쟁 환율 전쟁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미중 간의 그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자 중에서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세종연구소의 그 이성현 박사가 이 책을 썼는데요. 제 강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는 협력적이고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에서 좀 더 전략적인 경쟁 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관세 전쟁이 이어서 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피넬로피 코지아노 골드버그라고 그리스의 여자 경제학자입니다. 현재 세계은행의 그 치프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있고요. 여성 최초로 미국 전미 경제학회지 AER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의 편집장을 무려 7년간 맡았던 대단한 경제학자고요. 분야는 주로 국제무역을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들어서 썼던 그 논문 중에서 제목이 보호 무역주의로의 회귀라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Return to Protectionism.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자유무역주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고 있는데요. 왜 도대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다자무역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WTO 무역체제의 한계, 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 간에 이제 자유무역을 하면서 관세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소위 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각국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사실상 WTO 체제에서도 여전히 보호가 미흡하다, 이런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전쟁과 관련된 이 부분도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보호에 대한 것이 세계 무역 체제에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미국의 불만 사항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국경 간에 이제 투자가 제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무역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무역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변호사가 중국에 가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사가 중국에 가서 의사 면허를 새로 획득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으로밖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서비스 교육에 있어서는 각종 자격의 그 인증 요건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미국은 국영기업의 수가 상당히 적은데 중국은 여전히 그 국유기업, 국영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국유기업, 국영기업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들을 주고 있는데 미국 기업으로서는 바로 이 점이 중국이 시장 경제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구, 해외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우리 물건을 더 해외에 팔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개인 정보의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다자무역 체제 내에서 아직 큰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자무역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보니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형태로 보호무역주의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그 중국의 기술 추격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 백악관의 무역위원회,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아티클을 하나 썼습니다. 기고를 했는데요. China's Four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겁니다. 번역을 해드리면 중국의 그 비교우위, 그 비교우위의 앞부분에 그 four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비교 우위, 국제무역의 가장 큰 원리라고 볼 수 있는 비교 우위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냐. 중국이 선진국의 기술, 특히 미국의 기술을 베끼고 있다. 모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고 또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진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 벤처, 합작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기술 이전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중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탭루트라고 우리가 뿌리가 그 식물들의 그 뿌리가 있으면은 그 뿌리 중에 가장 중요한 뿌리를 우리가 탭루트라고 하는데요. 이 탭루트 중국과 미국의 기술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은 바로 이러한 그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 강제로 기술이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이제 합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미국 기술이 그 합작 법인한테 양도가 될 텐데요. 그 양도된 기술이 그 합작 기업으로부터 직접 다른 기업들로 유출되는 경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기업과 합작을 한 그 중국 기업의 모기업이 되겠죠. 모기업을 통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로가 있는데 이렇게 피터 나바로는 미국 기업의 소중한 지적재산권과 기술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결국 중국의 인위적으로 만든 비교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불공정 무역 관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301조를 발동을 해서 관세를 3차례에 걸쳐서 인상하게 된 것을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중 가장 큰 핵심,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있는 그 핵심에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de in China 2025, 202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2015년 5월에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를 했던 중국의 미래 산업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 정책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를 이제 1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의 수준을 독일이나 일본의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5년에는 이제 독일과 일본의 수준을 넘어서겠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미국의 수준을 제조업 부분에서 넘어서겠다는 그런 산업 정책의 블루프린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제조 2025는 당연히 기술력의 개발입니다. 획기적인 R&D 투자와 특히 중국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10대 핵심 업종을 육성하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 10대 핵심 업종은 이제 10대 전략산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당연히 5G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기술 시대에 정보기술의 표준을 선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공장이 자동화되는데 다양한 형태의 고정밀 수치 제어라든지 로봇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독일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이 그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항공 우주 산업, 그다음에 첨단 기술 선박, 그다음에 고속철, 이미 중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의 그 지멘스로부터 많은 기술을 양도받아서 지금 고속철에 있어서 선두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 부분, 신소재,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은 집중적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핵심 산업에 있어서 기술력을 발전시키니까 미국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응은 바로 미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바로 301조를 발동을 해서 중국 제조 2025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강한 견제구를 날리겠다고 했다는 그런 것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1차 관세 때는 바로 중국 제조 2025에 관련된 제품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아직 중국 제조 2025에 관련된 제품 중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재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